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8월 10일 이번 주 전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지난주가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클래리티가 9월로 밀리고 고용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중동 긴장까지 겹쳤는데요. 그 악재를 다 견디고 비트코인이 65,000달러 부근을 지켜냈어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번 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의 주간이에요. 지난주가 고용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주는 물가가 주인공이에요. 그것도 물가 지표가 3개나 연달아 쏟아지거든요. 오늘은 이 물가 3연타가 각각 뭐고 그 숫자 뒤에 숨은 이란이라는 변수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할게요. 비트코인이 65,000달러 부근에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서 한때 65,300달러까지 올랐어요. 8월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왜 올랐을까요? 고용이 약하면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니까요. 그게 위험자산의 호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ETF 자금이에요. 미국 비트코인 ETF에 7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약 7억 5천만 달러가 들어왔고 이 자금이 하단을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고용 약화라는 호재랑화 ETF 자금이라는 버팀목을 등에 업고 65,000달러 부근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 주 물가를 맞이하는 거죠.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위로 갈지 다시 밀릴지가 결정돼요. 자, 그럼 물가 3연타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방은 수요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예요. CPI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최대 이벤트예요. 소비자 물가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살 때 내는 가격이에요. 장바구니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거고 내리면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9월에 금리를 올리느냐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게 물가예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낮으면 동결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상황이 절묘해요. 지난주에 고용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이미 50%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물가까지 낮게 나오면 고용도 약하고 물가도 안정이니까요. 9월 동결이 거의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갈릴까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은 물가예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비트코인한테 호재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고용도 약한데 물가까지 안정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져요. 9월 동결이 거의 확정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저항선인 66,500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거기서 더 가면 68,000달러를 노려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높은 물가예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이건 부담이에요. 물가가 다시 튀면 연준이 딜레마에 빠져요. 고용은 약한데 물가는 오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9월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비트코인이 63,000달러 지지선을 시험할 수 있어요. 만약 거기가 뚫리면 61,000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물가 숫자를 볼 때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숨은 걸 봐야 해요. 바로 이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란이 유가를 결정하고 유가가 물가를 결정하고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비트코인을 결정한다고요. 이 사슬이 이번 물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기억하시죠? 지난번 물가가 좋았던 이유가 이란 휴전으로 유가가 내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중동 긴장이 다시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물가를 볼 때 그 안에 에너지 항목을 꼭 봐야 해요. 만약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올랐고 그게 물가를 밀어 올렸으면 물가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유가가 안정됐으면 물가도 진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숫자 뒤에는 항상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왜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물가고 하나는 근원 물가예요. 전체 물가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근원 물가는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 거예요. 왜 이 둘을 나눠서 볼까요? 식품이랑 에너지는 가격이 워낙 들쭉날쭉하거든요. 특히 에너지가 그래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유가가 확 튀잖아요. 그래서 전체 물가는 이란 상황에 크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번 물가를 볼 때 전체 물가가 높게 나왔다면 그게 진짜 물가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유가 때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만약 유가 때문이라면 이란이 진정되면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걸 수 있어요. 반대로 근원 물가까지 높다면 그건 진짜 물가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목요일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예요. PPI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랑 뭐가 다르냐면요.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가격이고요. 생산자 물가는요. 기업이 물건 만들 때 내는 가격이에요. 원자재 값이나 부품값 같은 거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선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르면 그 비용을 어디에 반영하겠어요? 결국 물건 값에 반영해요.
그럼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수요일 소비자 물가가 좋게 나와도 목요일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소비자 물가로 현재를 보고 생산자 물가로 미래를 보는 거죠. 세 번째 방이에요. 금요일에 나오는 소매 판매예요. 이건 물가가 아니라 소비 지표예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소비랑 물가가 연결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수요가 강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강하면 물가가 잘 안 내려가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값을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너무 강하면 물가가 끈적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매 판매가 약하면 소비가 식고 있다는 거고 그런 물가도 진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 주를 정리하면 수요일 소비자 물가로 현재 물가를 보고 목요일 생산자 물가로 미래 물가를 보고 금요일 소매 판매로 소비 강도를 보는 이런 3단 구조인 거예요. 물가의 현재와 미래와 그 배경을 한 주에 다 보는 거죠. 그럼 이 세 지표가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9월 연준 회의예요. 9월 중순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이번 주 지표들이 그 결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고용은 이미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9월 동결 쪽으로 기울었어요. 여기에 이번 주 물가가 낮게 나오면 동결이 거의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한테 좋은 거죠. 반대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준이 다시 고민에 빠지고 시장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 물가는 단순히 이번 주 가격만 흔드는 게 아니라요. 9월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인 거예요. 그리고 8월 하순에는 잭슨홀이라는 큰 행사도 기다려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나올 연준의 큰 그림까지 이번 주 물가가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까요? 몇 가지 관점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요일 물가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이게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미리 베팅하기보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나아요. 지난번 리스크 편에서 말씀드렸죠. 큰 지표 앞에서는 무리한 포지션을 줄이라고요. 두 번째로요. 물가 숫자 안에 에너지를 보세요. 전체 물가가 높아도 그게 유가 때문이면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원 물가가 어떤지를 같이 봐야 해요. 세 번째로요. 수급을 계속 지켜보세요. 지금 ETF가 7주 연속 들어오면서요. 하단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8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이 매수세가 유지되면 웬만한 충격은 견딜 수 있어요. 네 번째로요. 가격 기준선을 기억하세요. 위로는 66,500달러가 저항이고 아래로는 63,000달러가 지지선이에요. 이 선들을 어떻게 건드리는지가요. 방향을 알려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요일 소비자 물가예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예요. 낮으면 호재, 높으면 부담이에요. 두 번째는 물가 속 에너지 항목이에요. 이란과 유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는 목요일 생산자 물가예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예요. 네 번째는 금요일 소매 판매예요. 소비가 강한지 약한지 물가랑 연결되는 지표예요. 다섯 번째는 ETF 수급이에요. 8주 연속 유입이 되는지 하단을 받치는 버팀목이니까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이번 주는 물가의 주간이에요. 수요일 소비자 물가가 최대 이벤트고요. 목요일 생산자 물가랑 금요일 소매 판매까지 이어져요. 지난주 고용이 약해서요. 9월 동결 기대가 커진 상황인데요. 이번 물가가 그걸 확정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물가가 낮으면 68,000을 노리고 높으면 63,000을 시험해요. 다만 그 숫자 뒤에는 여전히 이란과 유가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수요일 소비자 물가를 시작으로 목요일 생산자 물가와 금요일 소매 판매까지 물가와 소비 지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주간으로 지난주 고용이 마이너스 2만 3,000명을 기록하며 9월 금리 동결 기대가 이미 50% 넘게 커진 상황에서 이번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면 고용 약화와 안정이 맞물려 9월 동결이 사실상 확정되며 비트코인이 저항선인 66,500달러를 넘어 68,000달러를 노릴 수 있지만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준이 딜레마에 빠지며 63,000달러 지지선을 시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 물가 숫자 뒤에는 지난주 다시 부각된 중동 긴장이 유가를 통해 반영됐는지가 숨어 있어서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를 나눠보며 이란이라는 변수를 함께 읽어야 하고 7주 연속 이어진 ETF 자금 유입이 8주로 이어지며 하단을 계속 받쳐줄지가 이번 주 방어선을 지키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물가가 3방이나 날아와요. 그 숫자 뒤에 숨은 이란까지 꼭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주 물가가 낮게 나와서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높게 나와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수요일 물가 결과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